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 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지? 하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20대, 30대 때는 조금만 운동해도 쏙 들어갔던 배가 50 넘어서는 정말 완고하더라고요. 마치 나 여기 자리 잡고 살 거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50대 이후의 뱃살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몸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50대 분들이 성공한 검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방법 1. 간헐적 단식의 마법. 첫 번째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냐? 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50대에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는데 간헐적 단식이 이를 개선해 주거든요. 가장 쉬운 16대 8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금식,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다음 날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8시간만 더 참으면 되거든요. 처음엔 배고파 죽겠다 하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점심 먹기 전까지 머리가 더 맑아져요. 주의사항은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 2. 근력 운동이 답이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최고 아닌가? 하실 텐데 50대 이후엔 근력 운동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4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근력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프터번 효과예요. 운동이 끝난 후에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칼로리가 계속 연소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은 운동할 때만 칼로리가 소모되지만 근력 운동은 쉬고 있을 때도 지방을 태워줍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째,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회씩 3세트면 충분해요. 둘째, 팔굽혀 펴기예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거나 벽에 기대서 하셔도 됩니다.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셋째, 플랭크입니다. 팔꿈치와 발가락으로 몸을 지탱하는 동작인데 뱃살 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처음엔 2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4번 3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2-3개월 후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방법 3.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권장량은 체중 1kg당 1.2에서 1.6g 정도예요. 70kg이시라면 하루에 84에서 11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게 얼마나 되는 거야? 하실 텐데 계란 하나에 6g, 닭가슴살 100g당 23g 정도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뱃살 빼는데 도움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배부름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둘째, 열량 효과가 높아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만 해도 칼로리의 20에서 30%가 소모됩니다. 셋째, 근육량 유지에 필수예요. 다이어트 할 때 근육이 빠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좋은 단백질 음식으로는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그리스 요구르트 등이 있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씩 드시면 됩니다. 방법 4. 숨겨진 설탕 찾아내기. 네 번째는 숨겨진 설탕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단 것 안 먹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토마토 케첩 한 숟가락에 설탕 1티스푼, 요구르트 한 개에 설탕 4, 5티스푼,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그래놀라에도 엄청난 설탕이 들어있어요. 이런 숨겨진 설탕이 뱃살의 주범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변환돼서 내장 지방을 만들어내거든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르세요. 설탕의 다른 이름들을 알아두시면 도움됩니다.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덱스트로스, 말토덱스트린 등이 모두 설탕이에요. 그리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사과 한 개와 사과 주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있어서 천천히 흡수되지만 사과 주스는 설탕 덩어리와 다름없어요.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나 차로 바꾸시면 한 달 만에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방법 5.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왜 안 빠지지? 하시는 분들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해요. 특히 내장 지방을 늘리는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수면 부족은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요. 렙틴은 배부르다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프다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잠을 못 자면 그렐린은 늘어나고 렙틴은 줄어들어요. 결국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해요. 셋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시면 체내 리듬이 안정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 요가, 산책, 취미생활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길 바라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방법 6. 수분 섭취와 대사 촉진. 여섯 번째는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뱃살 빼는데 큰 도움이 돼요. 첫째, 식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둘째,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셋째,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져요. 탈수 상태에서는 몸이 에너지 전략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예요. 70kg이시라면 2.1에서 2.4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물 마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런 방법들을 써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깨워줘요. 레몬이나 오이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디톡스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 거예요. 카페인 음료나 술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물로 대신하세요. 방법 7. 일상 속 활동량 늘리기. 마지막 7번째는 일상 속 활동량 늘리기입니다.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우시다면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걸 NEAT라고 하는데 운동이 아닌 일상활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를 말해요. 개인차가 있지만 하루 칼로리 소모량의 15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2층 정도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아요. 둘째,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세요. 15분 거리 정도는 차나 버스 대신 걸어보세요. 셋째, TV 볼 때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거나 집안일을 하세요. 넷째, 전화 통화할 때 서서 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하세요. 다섯째, 주차할 때 일부러 멀리 하세요. 몇 걸음 더 걷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요. 여섯째, 집안일을 활용하세요. 청소, 빨래, 요리 등도 훌륭한 신체 활동이에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100칼로리씩만 더 소모해도 1년이면 체지방 5kg를 뺄 수 있어요.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 자, 그럼 이 7가지 방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스트레스만 받고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주차 수분 섭취와 숨겨진 설탕 피하기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쉽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2주차 간헐적 단식을 추가해 보세요. 16시간이 어려우면 12시간부터 시작하세요. 3주차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엔 주 2회로 시작해도 충분해요. 4주차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시고 일상 활동량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있으시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둘째, 너무 급격한 변화는 피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해요. 셋째, 체중보다는 허리둘레와 체감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근육이 늘어나면 체중은 그대로이거나 약간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넷째, 개인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누구는 한 달 만에 효과를 보고 누구는 3개월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50대 이후의 뱃살은 단순히 칼로리 계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호르몬 변화, 근육량 감소, 생활 패턴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에 시작해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빼먹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계 숫자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거울을 보셔서 몸의 라인이 달라지는 것, 옷이 헐렁해지는 것,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는 것 등 이런 변화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해 보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헬스 라이프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해지는 새로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뱃살 정복 도전기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니어 헬스 라이프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가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